네, 스페셜1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전략들 들어보셔야겠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계속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오늘도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전장 한 줄평부터 알려주시죠. 네, 잭슨홀의 불씨는 글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네, 불씨는 글쎄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같이 해석해 주세요. 네, 그 이제 매주 저희 이제 방송국 거죠, 이 토마토. 유튜브에서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잭슨홀이 끝나고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상승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사실 이렇게 좀 적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전강후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코멘트를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좀 예측을 했냐면요. 일단 증시 자체가 지금 상승의 원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를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파적인 내용이 원론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제가 좀 대본을 적은 내용인데 지속 상승 랠리일지 하루 천하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하루 천하로 좀 끝나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월요일이죠. 오늘 미국 본장까지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좀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네. 더 지속 상승으로 가면 피곤해지고요. 다음 조정이 좀 무서운 국면입니다. 네, 사실상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적은 이유에 관해서는 이 코멘트가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댄 실룩 씨의 코멘트인데요. 조정을 확실하게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그 범위 중간 어딘가에 미국 증시가 머물러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코멘트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고, 그러면 어제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났는데 시장에 일단 그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 중에서 무엇을 잠재웠고 무엇의 불확실성을 살려놨는지 이 정도 매크로하고 대외 변수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잠재운 불확실성, 금리 인하는 100% 확실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우리가 이제 이 알파적인 것을 좀 얼마 정도 해줄 거냐 봤는데 횟수나 속도는 원론적인 이야기, 매크로 데이터 지표를 보고서 하겠다. 네. 요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의 그럼 핵심이 무엇이느냐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내린 거는 뭐 때문에 내렸다? 네 가지, NK 트레이더 이꼴, 영내포 등등으로 끌어내렸는데, 끌어올릴 때는 미국의 경기 침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잭슨홀 지금 제롬 파월 의장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를 인정해버렸죠. 네. 그 경기 침체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카드론도 있을 거고, 주택 경기도 있을 거고, 소매, 판매, 소비 지출, 이따 월말에 나오겠죠. 등등이 있는데 가장 큰 거. 고용이 냉각 초입부다. 요 부분이죠. 네. 요 한 코멘트죠. 고용이 냉각으로 가는 거 원치 않는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랠리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결정 과정을 굳이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 압력이 조금 거셀 것이다. 단지 이제 그 하방의 폭에 관해서도 여러분 설왕설래가 있어요. 어디까지 조정을 줄까? 이제 지지 저항 이론에 따라서 타겟팅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증시 상황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경기가 좀 뜨거워, 핫해 이랬을 때는 반도체가 좀 갔는데 절반밖에 안 올라왔다 그랬죠. 경기가 핫하지 않아, 침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유럽 종양학회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좀 거시적인데 초점을 맞췄던 분들이 그래도 오늘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낫지 않았겠느냐. 사실 조정을 좀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지금 시황적으로도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명절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포인트는 간단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2만 포인트,
현물 기준으로는 18,0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려면 지금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현물 모습인데 못 넘어갔거든요. 그죠? 못 넘어간 모습인데 여기를 넘어가려면 달러 인덱스의 기준으로 100불 밑으로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러분들 100.595불이거든요. 네. 여기를 일단 강하게 밀고 99불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진행이 되고 나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단기 반등세를 쓴다는 것은 증시가 조정으로 간다는 거고, 지금 증시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달러 인덱스와는 연동관계가 거의 90%가 넘어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내린다. 그러면 뭐 99불, 98불까지 조금 더 내린다 하면 증시가 조금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곡점 달러 인덱스 기준 100불, 선물 기준 2만 포인트, 나스닥 현물 기준 18,000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요. 국내 증시로 좀 가보시죠. 지수 모습인데 오늘 뭐 예상대로입니다. 이미 시가 출발이 안 좋았고 시가가 2,716, 2,720과 2,777, 뭐 70포인트 이 안으로 못 들어갔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돌려보시고, 위에 2차 갭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좀 뻗어줘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도 약하고 잭슨홀의 불씨가 국내 증시 양대 시장까지 옮겨붙는 전이 되는 현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난이도가 최상급이에요. 네. 주도주 안에서 뭔가 찾기도 쉽지 않고 2차 전지도 기술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 김유저모가 계속 보라고 하는데 투심이 그리 눈치 보기가 너무 센 것 같고, 제약바이오로 가자니 뭔가 거시적인 것들만 좀 움직이는 포인트, 반도체는 반등이 절반밖에 안 나왔고 지수는 2차 저항을 맞는 부분. 결국은 지금은 지난번에 과대 낙폭이 사실상 명분론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코스피 차트의 주봉 모습을 보고 계신데, 모양새가 그렇게 뭐 나이스하지 않죠. 네, 사실은 전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2,700 언저리를 고점으로 본다면, 고점에 단기 조정 시그널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도 좀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그 800포인트 안착은 언감생신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765인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감내할 수 있어요. 네. 단지 지난번 저점까지 내려가는 건 참 좀 희망사항이지만 피곤합니다. 네. 조금 700한 4, 50선 정도에서 스톱되고 다시 한번 좀 지그재그로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오늘 투자종합 상황 자체가 잭슨홀에 불씨가 없는 게 양대 지금 현물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 매도세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불편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 불편하다. 금리 인하는 확인이 됐지만 횟수나 속도는 뭐 다음에 데이터 지표 보고 흔들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다 깔려 있는 거고, 오전에 잠깐 정강 후약 갈 때 지금 선물이 강세였거든요. 근데 선물도 지금 2,500개 돌아섰고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선물 옵션에 들어갔을 때 미결제 약정 분석해드리면서 이런 코멘트를 들었어요. 지금 미결제 약정이 여러분들 25만 8천 개입니다. 25만 8,853인데 정확하게 계속 바뀌니까 상승 뷰로 갈 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건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내용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결국은 이 미결제 약정 자체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변동 국면을 초래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죠? 조정 나왔을 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조정 나왔을 때 주식 비중 확대. 주식 비중 확대입니다. 네. 여기서 너무 그 특정 섹터로 막 쏠려가지고 나는 뭐 제약바이오, 나는 뭐 반도체, 나는 2차전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를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고루고루 좀 포진시켜 놓고 비중의 편차만 좀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의 비중의 편차를 둘 때 1순위는 지금은 제약바이오, 2순위를 반도체와 2차전지 동일 선상에 놨는데 단기로는 1순위는 제약바이오 놓고요. 제발을 놓고 단기는 반도체. 일단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아무리 봐도 쪼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해석의 문제일 뿐일 것 같아요. 해석. 그렇다면 불꽃 슈팅. 반도체는 불꽃 슈팅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단기. 조금 중장기 쪽은 2차 전지가 더 우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주도주 골고루 가져가시되 비중을 좀 조절해서 우선순위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섹터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 어디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2차전지 소외주 중에 액침 냉각 방산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특정 소외주 섹터까지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포트폴리오 1순위라고 보셨던 제약바이오 섹터네요. 한 줄평 알려주세요. 네. 이벤트 및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모멘텀들도 있고 여기에 매크로 환경도 상당히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우리가 잭슨홀에서 이제 아까도 코멘트를 드렸지만 가장 좋은 게 고용 냉각을 제롬 파월 의장이 인정했다는 거. 적어도 원론적인 코멘트로 보면 나는 고용 침체가 너무 싫고 경계하고 있다. 결국은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최대 수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 2차전지도 분명히 오늘 2차전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는 초점을 금리 인하 국면에 맞춘다 그랬지 않습니까? 수혜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요런 걸 일단 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에서 표결이 앞두고 있는 생물보안법이죠. 반대급부 상황이 어떻게 좀 갈 것이냐, 위탁 생산 쪽이 되는 것 같은데 요쪽이고. 그럼 이제 시황 정리를 딱 해놓고 주도주군 안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도느냐, 낙수 효과로 좀 내려가느냐. 비만들이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좀 내려갔는데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DX, VX 이런 것들 지금은 글쎄요 이런 게 좀 나와 있고요. 최근에 주도력이 있었던 부분은 삼바이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요. 21선 강한 종목, 눌림목 받고 5일선 지금 계속 횡보. 나쁘지 않죠. 솔직하게. 그 다음에 ADC가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것도 꾸준해요. 네,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전략이 좀 맞는 것 같고 리가캠도 더불어서 마찬가지. 유한양행은 완전히 고스 트레이딩 관점. 오늘 주가가 역시 예상대로 조금 더 올랐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 또 그 신고가 갱신했는데 이제 슬슬 눈치 보기가 크죠, 여러분들. 일단 매수 매도가 상당하게 공방전이 좀 펼쳐지고 갭은 떠 있고 5일선과 키 맞추기는 진행해 아직. 이런 데서 여러분들 접근하는 것은 진짜로 이 자기만의 스캘핑과 데일리 전략에 대한 철학과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지지저항 이론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거래량 분석, 발빠른 손놀림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고수분들의 영역으로 좀 남겨놓고요. 트레이딩. 오늘 좀 좋은 부분이 계속 강조드렸던 제가 곧 제약바이오 4대 천왕을 들고 올 텐데 역시나 셀트리온 오늘도 전일 고점보다 갱신 20만 7천 원까지 21만 원 저항이 좀 있어요. 약간 좀 무겁기 때문에 속도는 좀 바라지 마시고 오늘 적응증 확대도 괜찮았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중에 거의 7%까지 6.97%까지 올라갔다 한올바이오파마인데 지금 39,150원 갔다가 지금 37,200원. 이 부분이 지금 지수가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이 종목은 종가 마감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 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으로 내려가니까 역시나 이제 ADC 쪽에서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힘 좀 썼고요. 그죠?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신고가 갱신 23%. 제약바이오가 좀 걸어가야 될 표본을 좀 제시한 게 아닌가 싶고 SK바이오팜도 요즘에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신고가 갱신하고 5일선 키 맞추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GI 이노베이션이요. 이 부분이 이제 유증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변곡 돌파는 못했는데 변곡까지는 좀 왔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 이것도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사실상 이거는 좀 접근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접근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CMO, CDMO 위탁 생산, SD팜, 바이넥스 쪽도 오늘 괜찮은 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생물보안법 수혜라는 쪽이거든요. 단지 특징을 보면 오늘 윗꼬리들이 달립니다. 결국 이제 양봉 윗꼬리 마감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양봉 윗꼬리 마감이 된다는 게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으로 간 다음에 메꿀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눌림목을 준다는 굳이 우리 캔들 안 좋아하지만 캔들 모형으로 따지면 팽이형 요런 형태죠. 몸통이 작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눌렀을 때 지속적으로 수급 유입이 되고 있고 유럽 종양학회가 다음 달도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선두픽이다까지 정리해드리고 접근은 역시나 주도주 안에서 승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 있는 종목들 안에서 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학회 모멘텀도 좀 앞두고 있고 수급 유입되는 부분들 종목별로 다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략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가 또 다시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또 첫 번째 서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보셨으니까요.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2차 전지는 테슬라 강세 및 금리 인하, 호재, 악재는 화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대응 전략까지 연결해 주시죠. 네,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화재 부분은 좀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재 종목들만 좀 몇 개 보시죠. 최근에 이제 그 신흥 SC 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뭐 주가 상승폭이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2%대 8,050원에 달려가고 있는데, 뭐 좀 신흥은 그 주식수를 좀 늘리면 좋겠어요. 단지, 형태군이 뭐 기술적인 위치가 어쩌다 저쩌다, 괜히 갖고 온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보시라고 들고 온 거니까, 나쁘지 않고요. 테슬라가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 결국은 지금 저환화 상품 부분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보조금 좀 주지 않겠어. 제 이제 그 논리 주장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셀업체들 수익성도 좀 되지 않겠어 개선이. 이런 취지거든요. 일단 선두주자에서는 지금 LG엔솔이 예상을 뒤엎고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일본 기준으로 62동평균까지 밀고 122동평균까지 좀 올라가는 주봉 기준으로 21선 오늘 안착했거든요. 아주 나이스고. 지금 월요일이니까 설레발을 치면 안 되고 이 주봉 형태가 여러분들 요번 주에 최대한 많이 뽑아 올려야 됩니다. 네, 많이 40만 원짜리까지 뽑아 올린 다음에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 기본적으로 양산봉 다음에 이제 음봉 갔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눌러주느냐. 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LG엔솔의 지금 전방산업의 개선이 확인되는 쪽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뉴스플로우들이 좀 나와준다는 거고. SDI도 좀 가보면 21선은 이제 강하게 미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에 양봉 마감되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난주에 그랬죠.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 이 부분이 확실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넘어가니까 투심 유입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가격 경쟁력이라 실적이 있는 쪽만 이루어지고 있죠. LG엔솔은 실적이 없는데 뭐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공모가 이하까지 내려가는 이제 사실은 체면국인 거거든요. 이 정도 급은 아닙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지만 SDI도 마찬가지고요. 네. 단지 지금 현재는 LG엔솔이 좀 앞서가고 있고 화재로 좀 가볼게요. 화재가 지금 뭐 나면서 계속 이제 배터리 인증, 뭐 전고체 부각 뭐 이렇게 돼가는데 그거는 이제 산업의 변화니까 그죠? 뭐 어찌 됐던 간에 저는 이런 배터리 인증 제도 같은 게 트리거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지금 시장이 싼 종목이 많으니까 2차 전지 안에서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오늘 주봉 모습인데 에코프로 BM 모습인데 오늘 산뜻하게 출발하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8월 16일 날 19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결국은 19만 원 저항대를 일단 뚫어야지 다음 라인으로 가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기적인 반등세는 역시나 19만 원, 20만 원 정도가 현재로는 맥시멈으로 좀 측정되고요. 결국은 트리거가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어찌 되든 간에 나는 실적으로 완전히 가겠다. 몇 개 있죠. 기타 소재 쪽이나 장비 쪽에 실적이 도드라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플러스 아니면 내가 봤을 땐 가격 메리트가 너무 크다. 요 두 가지가 혼용된 형태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형태군은 어찌됐건 기술적 반등 부분 내지는 적어도 적정 주가 범주까지는 반등을 쓸 수 있다. 요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 올해도 그렇지만 뭐 지난해부터 계속 밀려와가지고 수급이 좀 분산되고는 있는데요. 다만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실적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다 잡은 종목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혜주입니다.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과 방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소외주들 가운데서도 액침 냉각과 방산주에 좀 주목을 하셨네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지금 소해주 쪽에서 히트를 좀 쳤던 액침 냉각 쪽은 GST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조정을 다 받았거든요. 사실은 뭐 이거는 좀 이렇게 모멘텀이나 이슈에 갔다고 보여지는데 3만 원까지 갔던 올해 연초 주식이 12,000원까지 불어졌으니까 사실은 뭐 조정세는 끝났습니다. 단지 이제 반등의 동력인데 오늘 뭐 거래량이 꽤나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뭐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아직은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됐고 시황적 정리를 하면 엔비디아에서 결국은 야 이거 발열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 공냉식에서 지금 액침 냉각 쪽으로 가는 쪽이니까 이런 소식들이 트리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우리 액침 냉각 공개를 하겠다 하니까 두 종목이거든요. GST, K엔솔. 실적은 GST가 여러분 뭐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좀 낮습니다. 네, 확실히 낮고요. 결이 약간 좀 TSMC 결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HTS 모습이 K엔솔인데요. K엔솔이 나쁘냐. 저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주가가 못 가더라도 좋아하는 게 일단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2차전지가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매출액 성장은 영업이익은 둘째치고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쪽에서는 프리미엄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K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의 성장을 계속 해가는 쪽이라서 사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도 오늘 조금 고민을 좀 했는데 서둘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둘 필요는 없어요. 쉽게 죽을 모습은 아닌데 변곡이 좀 있어서 좀 머뭇머뭇거려지죠.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중동 쪽으로 좀 넘어와서, 뭐 중동 국지전이라고 저는 봐요. 크루드 오일을 잠깐만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유가를 최근에는 제가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모습으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유가가 조금 오를 공산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77.8불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없죠. 78불 정도까지는 좀 오를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장중에 이탈이 돼서 강하게 74.5불 밑으로 내려가면 좀 고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국지전 양상이 결국 유가를 조금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유가가 조금 올라간다는 것은 저의 지금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미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공산이 커요. 경기 화랑 국면에서 지금 유가 상승, 나프타 상승, 경기 화랑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뭐 중동 리스크가 여기서 더 확전되고 막 미사일 주고받고 이러면 당연히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에서도 빠지겠지만 오늘 이제 흥구석유 유가 이제 단편적으로 막 전쟁 난다 또 오른다 이쪽으로 이제 갈까 오늘 장중에 지금 10% 올랐거든요. 네. 16,610원인데 여기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뭐 사실은 주가 10% 올랐는데 거래량도 별로 좋지 않고요. 중앙 에러비스 모습이거든요. 21선에서 지금 조금 뽑아져 올려왔는데 사실 그 접근 포인트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만 원대에서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자리였거든요. 그냥 보유자분들 영역이거나 스캘핑의 영역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소해주 액침 냉각 그리고 또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방산주도 좀 작은 섹터도 유가 쪽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전략들 가운데서 또 이 관련주 접근 중동 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전략 섹터별로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K엔솔 준비했습니다. 네, K엔솔 조금 전에 규모의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보셨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게 좀 난이도가 제법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액침 냉각을 반도체 하나의 지류로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액침 냉각을 써놓고 나서요. 이 부분이 아직 그 주도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를 갈 때 어떤 그 지류들을 좀 보게 되면 전선이나 변압기 쪽들은 상당히 주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필요한 필수 요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도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발열은 잡아야지만 전력 효율이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GST하고 액침 냉각 관련주가 K엔솔이 있는데 지금 위치는 K엔솔이 좀 나아 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뭐 제 의견은 전달드렸고 이게 기술적으로 뭐 한 일주일 잡고 때리기에는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네. 변동폭이 커서 자칫 잘못하면 이 종목이 지금 17,000원 밑으로도 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런 게 좀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치 자체가
모아가는 전략이 아니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지금 위치 자체로 어느 정도 다시 변곡 위로 좀 안착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판이 아니냐의 기로거든요. 조금 우리가 관심 정도 가져보자. 아마 고수분들은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 가져왔으니까 좀 살펴보시면서 거래량이나 분봉, 지지 저항을 좀 보고 며칠 뒤로 각이 좀 나오지 않겠냐. 오늘 완벽하게 고점 돌파를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있는데 18,500원에서 좀 안착을 하게 되면 내일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단지 따라가는 매매는 좀 안 되니까 결국은 17,000원대에서 17,500원대 가격 그 지지 라인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 주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목표가 제시는 따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엔솔에 대해서 가격 지지 라인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지켜보는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있으니까 그럼 K엔솔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볼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지금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엔비디아가 움직였을 때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각 동맹 체제라든지 HBM 시리즈라든지 이렇게 이제 본류와 지류가 좀 있는데 본류 쪽으로 좀 간다고 하면 사실은 액심 냉각 쪽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섹터의 주도력, 종목의 어떤 장악력, 요 부분이 조금 긴가민가 좀 해요. 분명히 지류의 한 축은 맞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불꽃 랠리 잠깐 나온다 이거예요. 실적이 호실적이 나와서 그때 슈팅이 한번 나와줄까. 요거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HBM 이런 쪽들이 워낙 강력하고 수급이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가버리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다시 이제 17만 원 쪽으로 오면서 생기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할 때는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액침 냉각이 앞으로 좀 화두가 된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사실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일정 매매나 커플링 관계를 보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수익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라인에서도 주도력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하다는 점을 함께 짚어주셨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위주로 조금 더 추천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1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끝까지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